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안학 강의로 만나게 된 김경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조선시대의 천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천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그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조선시대의 천안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천안의 연역과 지리적 특성부터 해서 조선이 건국되고 그 이후에 천안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어, 병자호란 때에는 그렇게 큰 뭐야, 여진족, 청나라의 침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서 임진왜란 당시, 특히 정유년에 벌어진 정유재란과 직산전투에 대한 얘기가 천안에서는 전쟁사에서 크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영역과 지리적 특성, 조선의 건국과 천안, 국난 시기의 천안은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원고를 꾸몄고, 그 다음에 이 천안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문화유산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천안 삼거리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천안 흥타령 세계 춤축제도 이제 삼거리에서 벌어졌다가 지금 잠깐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조선시대 도로 운영 체계가 어땠고 천안 삼거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천안 행정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천안이 관할 천안, 목천, 직산 이 관아에 대한 얘기를 원고에 넣었고 천안에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대첩을 승리에 이끌었던 김시민 장군과 목천 현감으로 와서 수령 칠사 진정한 목민관 지방행정관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안정복 선생이라든지 조선시대 내내 중국 중심 세계관에 푹 함몰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전설을 주장한다든지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과감하게 탈피했던 홍대용 같은 실학자들도 다이 천안 출신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언급을 하려면 한 꼭지 한 꼭지 이 전부 다가 우리 수업 시간 2시간 내에 다 소화시킬 수가 없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안학 강좌에 여러분들하고 원고상으로는 이게 다 묶어져 있지만 그중에 조선시대 도로 운영 규칙과 천안 삼거리가 가지는 의미, 그 역사성, 정체성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 강화시켜서 천안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1교시에 진행을 하고 천안의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정유재란 때 식산전투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원고상으로 정유재란 이야기는 이해를 하시고 임진왜란 때 있었던 1592년 진주성 대첩을 승리를 이끌어서 일본의 침략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진주대첩을 승리를 이끌었던 천안 출신의 김시민 장군을 2교시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두마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 개 주제에 좀 내용을 깊숙하게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1교시를 진행합니다. 천안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천안이 집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안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설령 천안으로 유학을 왔던 경우라도 이미 천안을 여행을 다녀본 친구라고 한다면 좀 더 천안을 잘 알 수 있을 테고요. 천안 토백이로 천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녀보지 않았으면 천안을 모를 수도 있겠지요. 뭐 그거는 이제 다 다르죠. 음, 제가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무리 책으로 많이 보더라도 직접 가서 보는 것만 못하거든요.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여행을 많이 다닌 친구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생각하는 폭이 넓고 깊습니다.
말 뭐 투도 그렇고요. 대화의 소재도 그렇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일기를 쓰시면 어떨까요? 하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천안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중에 천안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건 좀 생각이 좀 되어야 되겠죠. 어, 천안 시청을 그 조감이라고 하죠. 새의 눈으로 새가 나르는 그 모양에서 본 천안 시청의 모습이고 여기가 크게 걸려 있죠. 우리가 천안을 이야기하면 전국 최고 최대의 교통도시라고 합니다. 사통팔달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어, KTX 역사입니다. 천안 아산역이죠. 여기에서 조금 한 20분 이상 가게 되면 오늘 이제 일규시대 이야기하려고 하는 천안 삼거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천안 삼거리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그곳이고 신천안 삼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 천안 아산역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사통팔달로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천안 이제 그 관광 명소 중에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천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천안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저도 어, 천안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을 또는 무슨 회의가 있어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호두과자를 사서 가져가는데 먹어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네 지역에서 사서 먹는 호두과자하고는 맛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당히 상품 가치화가 되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천안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그 사진 내 것을 천안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천안에 와서 이제 뭐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천안 한번 다시 오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천안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천안 삼거리입니다. 이 표시석이 이제 세워져 있고요. 예전의 삼거리 모습이에요. 진짜로 하나, 둘, 삼거리 있죠. 요, 요 표석이 삼거리 표시예요. 천안 삼거리라고 하는 예전 지금은 도로가 워낙 크게 뚫려 있어서 예전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천안 삼거리가 전국의 하여튼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천안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천안 삼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천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갈라져서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로 되어져 있고 뭐 인구는 거의 뭐 70만에 육박한 뭐 제법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과 소통의 도시라고 하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가 천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제강점기에 이미 충남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1922년에 천안에서 온양까지 처음 지금 아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천안에서 아산까지 처음 도로가 개통되고 31년에는 남포에서 판교까지 이어지고 일제 말기에는 장항선으로 이어지고 지금은 뭐 거의 익산까지 갑니다. 이걸 우리가 장항선 철도라고 하게 되고 이미 일제강점기에 충남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안에서 장항까지 철도가 연결되었고 근대 이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철도가 열릴 때 천안을 거칩니다. 그리고 1970년 7월 7일이죠. 경부고속 공식 명칭은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천안을 거칩니다. 대부분의 교통선이 천안을 경유하게 되면서 이미 천안 삼거리라고 하는 전통시대 구축했던 교통도시로서의 역할이 오늘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교통과 소통의 도시,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하는 얘기를 천안을 이야기할 때는 꼭 얘기합니다. 전통시대, 그러니까 지금 근대 이전, 우리가 근대와 근대 이전 전통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체적으로 한국사 쪽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전통시대 한반도 중심에 위치했던 교통의 도시가
일제강점기에 충남선과 경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근대 이후에는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전부 천안을 경유하면서 교통도시로서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서 이러한 기능과 특성은 천안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충남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감정기 이후에 교통의 중핵도시가 되면서 충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커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지하철이 닿는다든지 철도가 닿는다든지 고속도로에 가깝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요새 쓰는 표현 중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하철역에서부터 몇 분 거리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혹시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프리카라는 나라 중에서 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내륙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안 하다니지만 여전히 물류 유통의 가장 큰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거든요. 바닷길이거든요. 해로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의 그 분지로 쌓여서 바다를 끼고 있지 못하는 도시는, 나라는 그만큼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도시 중에서 바다를 끼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보면은요,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완벽하게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현재도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전통시대의 교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천안은 전통시대의 세계 9년으로 천안, 목천, 직산으로 구분되어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1914년 일제감점기에 세 개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랬다가 63년, 95년 이렇게까지 넘어오게 되고 현재는 천안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묶어졌죠. 그래서 뭐 70만 가까이, 거의 70만이 육박이 된 큰 도시로 성장이 된 게 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철도 노선인데요. 이 천안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호남선을 가든 경부선을 가든 다 거쳐갈 수 없는, 그래서 교통의 중핵 도시라고 하는 것을 천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도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이 도로가 다 천안을 끼고 가더라. 그래서 천안이라는 도시가 교통 요지로서 큰 도시를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통의 중핵 도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천안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전시대부터 알아봐야 되겠지요. 930년 태조 왕건입니다. 후삼국 통일의 전진기지로 천안도독부가 설치가 되면서 천안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환주라는 이름도 있었고 현종연간의 천안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고 고려말 충선왕 공민왕 때 이렇게 천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주, 영성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끔 영성동 뭐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면 이게 천안의 옛 지명과 관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62년 천안, 현종 9년에 천안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완전히 고려 공민왕 때 천안으로 이제 등장이 되고, 고려사 곳곳에 보면은 오룡 5마리 용이 서로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안도독부 태조 왕건이 직접 산에 올라서 오룡쟁주의 그 지형을 살폈다고 그래가지고 태조 왕건이 올랐던 산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올랐던 산, 왕자산 또는 태조, 지금 현재 태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조산. 왕이라고 하는 글자 모양의 산이에요. 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태조 왕건이 직접 올라서 오룡쟁주의 형국을 살펴봤다는 얘기들이 이제 고려사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태종 14년, 1413년입니다. 영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종 16년에 다시 천안으로, 1914년 직산군, 목천군, 이게 천안으로 통합이 되었고, 63년
95년 되면서 다시 천안시로 통합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천안에 대한 연역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현재는 두 개고 동남구 서북구잖아요. 면적은 이 정도 되고 충남 전체 면적의 한 7.73% 정도가 천안의 면적입니다. 66만 2천, 뭐 지금 어, 인구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70만에 육박한 참 큰 도시. 충청남도 15개 시군, 충청남도 전체 인구가 한 210만 정도로 좀 넘어요. 210만 좀 넘는데 그 210만 좀 넘는 인구 중에 천안이 66만 정도 되고요. 아산이 38만 대. 그러니까 거의 100만 정도 인구가 천안 아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 충남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천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안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든 후삼국시대든 교통 및 군사적 유통지였던 것이 지정학적으로 천안을 차지하는 세력이 결국 충남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후삼국시대는 후고구려 후백제 세력이 대치했던 지역이고 삼남의 중심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전통시대에 이미 삼국시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천안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교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오룡쟁주를 했잖아요. 5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이요. 오룡쟁주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풍수지리학적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좀 그 풍수지리를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답사를 가서 여기가 남산이고요. 태조산 올라가고 원성동, 대흥동, 사직동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런 정도로만 풍수지리적으로 5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국의 명당 자리다. 풍수지리의 핵심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어, 지정학적 요인과 풍수지적 요인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북과 동남구로 나누어져서 아, 정말 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오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천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정학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지방 세력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천안에는 강력한 토착 세력이 없었던 것으로 얘기됩니다. 토착 호족 세력이 없으니까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기가 용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을 천안에 연계시키는데 특히 왕건의 부인 중에 11번째 부인이 천안 사람으로 부인을 해요. 그래서 천안 지역을 왕건의 왕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11번째 부인이 왕건의 부인이 되었으니 그 부인의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천안 세력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개경에서 왕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장인이 난리를 일으키지 않겠죠. 그런 요인으로 왕건은 정략적인 결혼 정책을 전개했었는데 그 정략적인 결혼 정책 중에서 천안 지역을 신의 세력하에 두는 방법으로 11번째 부인을 천안 여인을 왕비로 들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도로와 이런 그 요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천안이라는 것이 교통 중핵도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도로라. 길도자에다 길로자예요. 통행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 산에 가보시면 등산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등산로는 사람들이 막 워낙 많이 다녀서 그냥 아예 풀이 자라지 않고 길이 나버린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자체는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게 되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전혀 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자, 여튼간에 사람이나 차가 편안하게 다니도록 만든 비교적 큰 길을 도로라고 합니다.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지역과 지역 간의 물류 유통의 매개체가 도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KTX라는 고속철도가 나왔을 때 서울과 지방의 물리적 시간 거리가 급속도로 단축이 됩니다. 이런 도로가 확충된다는 것은 서울 중심의 문화가 지방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발달하는 것은 산업과 경제가 더불어 같이 발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부상들입니다. 예전에 보부상들이 이런 길을 통해 이게 길이에요, 이 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소로가 되는 거고 큰 길, 그 큰 길을 얘기할 때가 이제 우리가 도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선시대 숭례문이에요. 숭례문 앞에 도로가 이렇게 널찍하게 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라고 하는 도성 앞에 있으니까 길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소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도로. 지금 현재 광화문 앞에 이게 세종로입니다. 여기 세종대왕이 앉아 계시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여기 이걸 세종로라고 하는데 왕복 몇 차선이에요? 엄청난 도로가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도로도 더욱 넓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어 때 차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혀요.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로망이 상당히 잘 뚫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가는 것에 몇 배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고향을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직 도로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조선의 도로에서 영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조선의 구대로라고 합니다. 제1로, 2로, 3로, 4로, 그래서 9로까지 있는데 이 도로 중에 가장 중요했던 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제1로입니다. 그래서 1번 도로를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그 상식이 있는 역사 상식이 있는 친구들 뭐잘 알겠지만요.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진국 중국의 사대 관계라고 있었잖아요. 중국으로의 사심 행차길 여기 한양에서부터 의주를 거쳐서 중국 들어가는 이 길이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한다면 이 경부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경부선 루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호남선 루트가 이렇게 되는데 조선의 영로가 9대로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망이 아주 잘 그렇다고 지금처럼 큰 뭐 차들이라든지 큰 길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자 제1로는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2로는 이렇게 3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4로 5로 6로가 있는데 그 6로에 도로의 한복판에 천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로 8로 여기 충청 수영이니까 해군사령부가 지금 5턴에 있어요. 5턴 보령 5턴에 있는데 그 5턴까지 가는 길 중에 이제 그 천안도 구로까지 조선의 도로망이 뚫려져 있다. 그 중에 이제 8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에 책산입니다. 오천에서 이렇게 쭉, 뭐 아시든 그뭐 면천, 당진 면천이지요. 삽교천, 신례원, 신창, 다뭐 아산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가지고 평택 거치고 한양까지 가는 중에 8로가 우리 천안과 충남과 관련되는 도로가 되고 조선시대 도로는 오늘날 1번 도로, 1번 국도, 2번 국도, 3번 국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홀수 이름이 들어간 도로는 다 세로로 난 길이고요. 예를 들어 21번 국도 그러면은 천안에서 쭉 저쪽 서해안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24번 도로 그러면 짝수도로는 이렇게 가로로 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몇 번 도로와 같은 개념의 역도가 전국에 44개가 있었고요. 한 개의 역도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역, 요즘 말로 한다면 천안역, 아산역, 뭐 신창역 하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480여 개 정도의 역이 있었는데 이 역자가 지금도 서울역 할 때 역을 이렇게 요 글자 한자를 쓰거든요. 요 왼쪽에 있는 글자 요게 말 맞자잖아요. 역에는 역마 여기에서 말을 길러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리마 역촌 그러는데 이걸 순 우리말로 하면 역마을, 마을촌이에요. 역마을을 빨리 읽으니까 역말이 된 거예요. 향교가 있는 마을을 향교마을 그러는데
이거를 향교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30리마다 역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30리 정도를 이동하고 공무집행이라고 하더라도 90리를 이동하고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정표를 반드시 두게 되었었는데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어느 도시에서 도시를 넘어갈 때 어서 오십시오. 뭐 천안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천안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정표가 있게 됐고 호후는 10리, 대후는 30리마다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전국에 몇 hund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천안 삼거리입니다. 능수보들이 우거진 주막, 능도 아가씨가 있고요. 천안 삼거리 에헤야 민요도 있잖아요.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청주로 넘어가게 되고 차량을 넘게 되면 공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주 거쳐 여산 거쳐 이제 호남 쪽으로 가는 거고 청주 거쳐 영남으로 가는 거지요. 주요 갈림길 삼거리였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알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명소 중에 명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안박물관 있는 데가 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천 거쳐 상주로 영동, 김천, 대구, 동래로 가고 공주 거쳐 논산, 강정, 여수, 목포로 가는 길이 다 삼거리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 삼거리가 얼마나 그 교통의 유전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조선 초기에 편찬된 신증 동북 요지 성남에는 삼거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삼기원이라고 해요. 삼기원. 19세기 기행문 김정호 대동여지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조선 지지 자료는 이런 자료들 중에서 삼거리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19세기 이후에 천안의 삼거리 또는 아예 천안 삼거리라고 해서 부르기 시작하죠. 전주에서 대구에서 영호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삼거리에 도착했다가 잠시 쉬었다가요. 천안 삼거리에 도착했다가 쉬어야 되니까 거기에 당연히 주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머무를 수 있는 요즘 말 한다면은 여관, 호텔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 삼거리 도착해서 다시 한양까지 가야 되는데 200리를 가야 되니까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우리에 있습니다. 관리들 행차도 워낙 서울에서 공문을 들고 영호남으로 가려면 천안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과 영호남으로 왕래하는 노정기 도로표시란 그 기록이죠. 천안 삼거리가 휴지처가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휴게소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또한 천안 삼거리라고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전설도 많고 민요도 많이 생산이 되고 이제 쉬어야 되니까 주막에 들어가서 막걸리도 한잔하게 되고 노래자랑도 하게 되고 자기네 지방에서 가져왔던 이야기를 여기다 풀어놓고 가고 서울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시 풀어놓고 가고 전국 방방곡곡의 남녀노소들이 천안 삼거리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상봉의 거리고 우연히 만나는 해후의 거리고 또 만났으면 또 이별해야 되잖아요. 이별의 거리가 됐던 것이 천안 삼거리. 그러니 천안 삼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설화와 전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풀어놓고 가고 다시 가지고 내려가서 또 전달을 하고 그래서 천안 현지인들보다는 외지인들 인구가 많았고 당시 천안 인구는 적었던 거지요. 그래서 도시 성향은 서민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한 천안이다. 천안 삼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집행하던 관리들, 선비들의 휴식 공간이고 농부들과 상인들이 이고지고 물건을 파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단의 여유를 하여튼 같이 누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양반과 상인이 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반촌과 양반과 민촌, 양반과 서민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 물론 아주 걸판지게 어울리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서 논의되는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원거리, 삼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 기르는 곳이 많아서 길수를 재우는 객주가 많았고 원거리에는 삼거리에는 주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삼거리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사람의 이동들이 많다 보니 천안 삼거리는 이미 전통시대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전국의 명소가 되었던 곳이 실제로 천안 삼거리고요. 지금 천안박물관 옆에 가시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똑같이 재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막을 재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서도 미식가, 식도락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장독에서 장맛에서 음식 맛이 나고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구전에 의하면 떡맛이 삼남에서 천안이 최고였다고 그러고요. 삼거리 장국밥은 한양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물리기도 하고 여기 왔던 미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또한 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문화, 원세계 문화, 양반들도 형식과 예절에서 좀 탈피도 하고 소박한 서민 문화에 젖을 수도 있고 양반과 상민이 같이 어울리면서 평등이라고 하는 문화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교류하고 물류, 사람도 교류하고 물건도 교류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 교류되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이 천안 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천안 삼거리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흥겨운 가락이 있고 천안 삼거리 흥타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지금도 천안 흥타령 되게 춤추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화도 만들어지고 능수아가씨와 박현수 선비가 여기서 전설로 만들어집니다. 박현수 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삼거리 주막에서 하룻밤 쉬게 되고 능수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을 나누고 과거에 급제하고 내려오겠어 이런 이제 전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가난했던 상황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민중의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흥으로 승화시켜지고 멋과 슬기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천안 삼거리의 의미의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천안 삼거리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통팔달 시대적 문화적 특징 전통시대의 전통이 조선시대의 전통이 오늘 현재의 천안 삼거리 공원으로 재창조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이 되고 실제로 천안시에서 천안 삼거리를 새로운 관광 명소화하는 적극적 노력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로 전통이 현재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천안 삼거리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그 삼룡동이라는 동네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이라는 게 표시가 이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요 지도에 다 앉혀 놓은 것들입니다. 현재 삼거리 표시석이 있는 곳이 요 지역이 되는 거고 원삼거리, 옛목천로 그래서 이것을 천안과 삼거리와 호두와 호두과자와 그리고 삼거리를 하나의 명품화하자. 전국 명물 호두 홍보 을 국제화시키고 축제로까지 확산시키고 천안 출신 인물들을 다원화하고 이것을 정체성, 역사성 함양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 천안의 특성 교육으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했던 후상북 통일의 주역 왕건이라는 하는 사람을 상징화하자. 그 다음에 천안 삼거리를 국제도시화하는데 실제로 한 개 도시 동해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곳이 천안이기도 하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이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화하는 방안을 천안 삼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전개해보자 하는 것이 천안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교시에 여러분들하고 전통시대 교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었던 천안 삼거리에 대한 얘기를 갖다 뵙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그럼 천안의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만나겠습니다.